안녕하십니까. 금판다TV의 정순철입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오늘이 토요일인데,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 작업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은, 작업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뭐, 강극공사는 그 토요일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노가다라는 게 현장 사정이 토요일은 막 일을 안 해버리면은 이렇게 막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는 어느 정도로 이게 유동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뭐 일요일도 일할 수 있으면은 공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일요일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일요일은 다 쉬니까 토요일까지는 이제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쉴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막 그 휴일 없이 막 일해왔던 사람들이라 일요일 하루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노동 환경이 개선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8시간 근무에.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허경영은 18. 허경영은 18. 허경영이 뭐 10월 18일 날 후보 등록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18을 좋아한다. 18 저 또 바꿔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18이라는 의미가 그러죠. 그냥 우리나라 옛날부터 18, 18을 여기라고 그러는데 이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8은 10승에 이른다 이 말이야. 10은 완성에 이른다. 그냥 숫자 18이 아니고 10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18. 10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섹스도 1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을 해야 아기가 나오고 생명이 탄생하고 그러듯이 10은 완성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은 공으로 돌아가는 숫자이고 또한 그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말하는 18은 이번 대선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정집을 찍겠다. 뭐 되든 안 되든 그런 어떤 가벼움을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속내를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음에 또 미련이 있어서 반복할 줄은 몰라도 일단은 그 발언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집을 찍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분이 성공하기를 비는데, 근데 조금 그 우리가 그 기본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는 조금 황당한 거지요. 그분의 이제 그 33 공약이 이제 좋긴 한데, 자기가 이제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1억씩 풀겠다. 한꺼번에 부채 탕감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조차도 그 베드로인가 그 배에서 고기를 직접 잡아주지는 않았잖아요. 고기가 어디에 있다. 그걸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 고기를 직접 잡아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억씩을 주고 월 300, 130, 150만 원씩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그 1억씩을 한 번에 이제 그 대통령 권한으로서 뭐 헌법에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부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좋겠죠. 일시적으로 부채가 이제 확 사라지니까 아주 해방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100%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어떤 기대심이랄지 타성에 젖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해방된 순간 우리가 옛날에 그 청소년 부채라고 그래. 그때 부채를 한번 탕감을 해줬더니 또 대출을 받더라. 또다시 빚을 짓더라. 그런 것을 이제 관측해 왔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편리함이 추구 습성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정의 어떤 그 효과는 발휘하기가 힘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원칙 하나가 뭐예요?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절부는 돈을 줘도 절부에 머물듯이 절부가 아니라 결국 그 돈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본래의 자리로 이제 거지로 돌아오는 것 같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능력이 그 자세
세상을 보는 관점이랄지 본인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을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억지로 모든 부채를 탕감시켜준다 해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만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뭐 경제학자들 자꾸 경제학자들 멍청하느니 뭐니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총체적인 거, 인간은 총체적인 것인 것이지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회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경솔한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시적인 어떤 포퓰리즘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이거 어떤 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야 반복을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할지는 몰라도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꿈이 대통령 등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많은데 결국 이제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뭐 최종적 수단을 쓰는 것일 수도 있죠. 이제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제 하경영 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않을 때 대통령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요즘 그 돌아가는 정세들이 본인이 말한 대로 아주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재명 씨가 옛날에 있기 좋았는데 그때 내가 뭐 사이다반을 자꾸 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통쾌감을 느끼고 그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타는 시점에서 그분은 이제 대중의 어떤 심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결코 자기의 어떤 그 소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때 이제 이재명 씨 그분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모든 그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 정당성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어떤 그 합법에 있어서 보면은 그 성격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 부분을 보고도 전체를 알 수 있듯이 예? 결과적으로 그 무리함이 결국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뭐 하천대유 법인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범인은 결국은 언젠가는 그 본인의 어떤 실제 모습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속았다고 하지만은 뭐 속은 게 국민이 지금 잘못이죠. 이제 정치는 그 국민들의 그 현실의 모습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그 수준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것이 결코 정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대상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뭐 그쪽 뭐 좌파적인 경향이 서서 이렇게 뭐 탄핵에 동조했다 하더라도 그 반성을 하면 됩니다. 반성을 하고 바로 생각을 바로 잡으면 되고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들을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지만은 세상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잘 이게 어느 정도로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과거의 선택이 잘된 것이고 우리가 뭐 지적질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잘못됐다 과거에는 내가 저것이 뭐 잘못됐다고 판단했더라도 현재의 모습이 최상의 모습이라면은 그 과거의 선택이 이제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를 욕하고 뭐 독재 정권이라 욕하고 뭐 김대중이 뭐 민주화 투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피해자라고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허경희 씨가 얘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주고 박정희를 인정해주고 결코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구박과 핍박이 자신의 선택이 그때는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국 환경론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환경을 나라가 가난한데 어떻게 환경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 환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이제 그 기술이 성장하기 이전에는 환경이 조금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부국이 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또 그럼으로써 다시 환경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도 나라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난 뒤에 먹고 살만해야 민주화가 되는 것이지. 예, 나라가 가난한데 어떻게 그 민주화가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버릿고개에 있는 시절에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연계가시는 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그때는 밥을 먹다가 쌀어털만 흘러도 아버지가 굉장히 뭐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용돈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가부장적 사회 성장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때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이치가 거의 친구 같은 이치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와 자식은 친해야 친해야 된다, 친구 같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 이제 가난한 시절은 그 가부장적 사회가 어떤 강압적인 이로 인해서 어떤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매를 때리게 되고 어?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돕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뭐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강제적인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면 나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산업 시대도 나간 시대에 어떤 민주화 투사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시대에서는 어떻게 그런 반강제적 강압적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실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 본인들은 이게 이제 그런 독재 정권을 탓할 수밖에 없었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에 앞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공부가 깊어지고 깨달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 뉘우치고 과거의 정권을 인정해주고 근데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록 기념감을 세워주고 했다고 해도 국민적 어떤 계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박정희가 월남전에 어떤 전쟁 수당을 착복했느니 어쨌느니만 그런 말도 현직 제대 군인 출신 장교 출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 사람들 어떤 사상 교육을 받아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사상 교육을 받았길래 아직도 박정희를 갖다가 저렇게 착복을 했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만큼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정권이 우리나라 국민성도 서로 지역 대립이 있고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런 좌판이 우판이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지만은 나는 이 자체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인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로의 어떤 마지막 정점에 다다라서 그래도 이제 반대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정치적 리더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무리함은 없어요. 무리함은 없죠. 과거의 정권에 비하면 그 사람이 좀 똑똑하기 때문에 조금 얼렁뚱땅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그 속내를 다 읽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경영 씨를 내가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우회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이제 나는 국가혁명당에 이제 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 항상 중간적 입장이 있는데 어떤 당비를 안 내니까 당원이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 무한지구 위원장도 했었고 그냥 그래서 아직은 다른 분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직은 어떤 조직력이 그렇게 아직은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과학적 상식과 어떤 그런 반응에 일단 실망을 해서 굉장히 이제 천부경을 써라는 걸 보고 저 사람 뭔가 있다 하고 와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굉장히 좀 실망을 해서 이제 내가 활동을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추종자분들의 수준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기반 조성은 아직은 그분이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죠. 민초들의 어떤 그 힘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민초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분들의 힘으로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한번 내년 대선이 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는 그 누구야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편인데 홍준표는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어떤 티끌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현실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는 그 후보자들이 말하는 얼렁뚱땅 합법이랄지 뭐 어떤 기본적인 상식 그런 면에서 근데 홍준표도 법조인이잖아. 법조인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상수 인천시장 전 인천시장이 좀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경제인이고 성도 신도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 국가 예산을 쓰지 않고 민자를 유치해서 이제 했고 그런 그 경영 수단이 훌륭하기 때문에 안상수 씨를 이제 추천할 안상수나 나는 하경영 중에 아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상수가 이제 후보 뭐 단독 후보가 될지 어떻게 뭐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안상수 씨도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나름 안상수 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허경영과 안상수, 홍준표 중에 누가 더 좋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인물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어떤 그 사리사욕의 어떤 눈꺼풀에 씌워서 임재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